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2025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구글과 오픈 AI의 인공지능이요, 금메달을 획득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던 사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인공지능 역사를 진일보시킬 그 정도 발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그냥 체스나 바둑을 이긴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사실 알파고 때 썼던 강화 학습 방식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테스트타임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추론 방식을 이용한단 말이죠. 이거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금메달의 방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푸는 방식의 방점을 맞춰야 돼요. 예전까지 AI가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건 마치 외국어를 번역기에 돌리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이거 뭐 트랜스포머 구조라고 하는데, 수학 문제를 뭐 통역하듯이 풀어냈단 말이에요. 보라색 그래프는 상대적으로 쉬운 난이도의 수학 벤치마크이고, 녹색의 매스는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벤치마크입니다. 그런데 이게 23년을 기점으로 24년에 점수가 확 튀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새로운 추론 방식을 이용했기 때문인데, 25년에는 이게 더 올라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2021년에 비하면 21년이 거의 이제 인간으로 치면 한 초등학생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5년에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리스트라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0.0001% 정도 안에 들었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인 지수적인 발전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먼저 IMO 국제수학올림피아드가 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국가별로 6명이 팀을 이뤄서 6개 문제를 각각 4시간 반 동안 푸는 경연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어려운 6번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 이 문제가 이제 순열과 조합에서 나오는 그 조합론에 대한 문제예요. 당연히 이 문제를 풀 만한 사람은 저희 시청자 중에는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수능 수학은 그냥 암기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좀 천재적인 직관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한 논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좀 말 그대로 천재적이고 창의적인, 번뜩이는 새로운 발상들을 생각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수학 올림피아드가 정말 어렵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게 또 어려운 이유가 답만 맞추면 안 되고 이 풀이 과정을 정확히 해설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논리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과정을 거쳐서 정답에 도달했는지 그 과정을 다 보겠다는 건데, AI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한때 왈가왈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AI가 자연으로 모두 풀고 해설마저도 정말 깔끔하게 내놨다는 겁니다. 잠깐 인간계의 IMO 결과를 보자면 중국이 1등이고요. 그 다음 2등이 미국, 3등이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요, 한국 대표 중에 한 명 여중생분이 계셔요. 이거 되게 신기하죠? 나 중학교 2학년 때 유희왕 카드 게임하고 놀았는데 도대체 이런 문제를 푼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런 분은 의대 안 가시겠죠?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잘합니다. 심지어 좀 압도적으로 1등을 했어요. 만점자가 한 5명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진짜 수학을 정말 잘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왜 미국 국기 들고 있나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 아닙니다. 이거 미국 대표팀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대표팀은 중국인이고 미국 대표팀은 중국계 미국인인 거죠. 왜요? 그런 말도 있거든요. 실리콘밸리 가면은 중국인이거나 중국계 개발자가 대부분이다. 확실히 요새 중국이 진짜 치고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잠깐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이 오픈 AI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이번에 금메달을 획득한 모델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특별한 게, IMO를 위해서 따로 훈련을 한 파인 튜닝된 모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학습된 범용 목적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공정함을 위해서 도구나 소프트웨어, 대수 패키지, 라이브러리 이런 걸 안 썼다고 하고, 인간과 거의 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GPT-5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고 GPT-5가 아닌 별도의 추론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힌트가 나왔는 게, GPT-5는 2주 안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마 조만간 GPT-5 소식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구글 제미나이의 고급 모델인 딥싱크, 이거 아직 출시를 안 했거든요. 이 모델도 똑같이 6번 문제를 제외하고 5개 모두 정답을 맞추면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해요. 이건 역시 범용 모델로 자연어로 문제 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웃긴 일이 나옵니다. 이 결과가 알려지고 린양 요 분이, 아니 그거 그냥 일반 모델 제미나이 2.5%로도 금메달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직접 테스트를 하십니다. 요 분 논문에 따르면요, 프롬포트를 아주 정밀하게 깎아서 내가 유도를 하니까 얘가 이거를 풀더라. 그냥 일반적인 모델로도 얘 뭐 금메달이 가능하더라 라는 거예요. 요점은 쓰는 사람의 지능과 활용력에 따라서 AI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했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 진짜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AI를 진짜 많이 쓰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인간의 능력이 0.1일 때요, AI의 능력, 증폭해주는 능력은 10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곱하게 되면 최종 결과값인 퍼포먼스는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인간이 1의 능력을 가지고 AI 증폭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서 100의 능력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퍼포먼스는 100이 나오게 돼요. 제가 이걸 최근에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인간들이 AI마저 잘 활용하기 시작하면 진짜 그냥 일반인의 100배 정도의 퍼포먼스도 가능은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그 논문에 공개되었던 이 제미나이 2.5 프로 버전을 프롬프팅을 잘 깎은 모델, 이 병렬 처리를 하더라고요. 요거를 한번 직접 돌려봤습니다. 10분 제한에 걸려서 중간에 끊기긴 하던데, 일단은 얘네가 여기까지 푼 문제는 전부 다 맞추더라고요. 괜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인간이 활용할수록 AI는 정말 무궁무진한 결과물을 내놓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인상 깊었던 결과가 있었어요. IMO 중에 가장 마지막 문제인 6번째 문제, 이거 실제로 푼 사람이 거의 없었던 문제인데, 이걸 AI가 푸는 도중에 야, 이거 정답이 없다, 자기는 못 풀겠다, 이거는 내 능력 밖이다 라는 걸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차렸다고요? AI가요 실제로 자기 능력 밖이라는 걸 알았다는 게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면 이 메타인지라는 게 된다는 건 결국에 인지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다라는 뜻이고, 사실상 인간 지능이랑 다른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지능의 시작이 본인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AI는 이미 지능을 가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25년 7월에 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도쿄에서 앳코더 월드 파이널이라는 코딩 토너먼트 대회가 열렸어요. 그 10시간 동안 휴리스틱 코드를 체계화하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픈 AI의 모델이 2등을 차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코딩에서도 사실 대부분이 인간을 능가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1위가 누군가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오픈 AI 출신의 7회나 우승 경력이 있는, 말 그대로 정말 프로그래머로서는 압도적인 커리어를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오픈 AI의 출원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세돌과 알파고의 모먼트가 코딩에서도 일어난 거죠. 저는 또 일론 머스크가 남긴 말이 와닿더라고요. 이제 인간 수준의 수학 경륜은 AI한테는 곧 사소한 일이 될 거다. 지금 체스나 바둑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사람이 AI를 이길 수가 없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AI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곧 수학이나 코딩도 이렇게 될 거라는 말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이 와중에 샘 알트만이 자랑스럽게 트위터로 올렸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제 100만 개 GPU가 온라인으로 제공될 거다. 지금 보시면 텍사스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를 엄청 크게 지었거든요. 아직 다 지은 건 아니지만 곧 부분 가동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의 XAI에서도 곧 55만 대나 되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GB200과 GB300을 투입할 거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진짜 놀라운 게 그록4 있잖아요. 최근에 발표된 AI 모델인데, 이때 썼던 게 콜로서스 1입니다. 콜로서스 1보다 2는 컴퓨팅 파워로 치면은 최소 5배 이상, 그러니까 훨씬 더 큰 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요, 인간이 AI를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해질 겁니다. 지금은 AI가 금메달 땄, 이게 뉴스 기사감이라면 내년부터는요, 인간이 AI를 이긴 게 뉴스가 될 거예요. 마치 알파고와 이세돌처럼요. 아마 대부분의 작업 영역에서 AI가 인간을 뛰어넘을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뭘 해야 되냐? 자, 빌 게이츠 형님이 최근에 재밌는 말을 했어요. 인간은 애초에 일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조금 더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된다. 이 AI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노동과 삶의 의미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조금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